본성이 못돼 먹은 사람의 특징.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었던 사람이 뒤에서 여러분을 헐뜯고 이용하고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일 말입니다. 혹시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성이 드러나는 사람을 만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인지 아니면 가면을 쓴 건 아닌지 의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상처는 종종 가까운 사람에게서 비롯됩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 진심인 줄 알았던 말의 거짓, 착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차가운 본성. 이런 일들은 우리를 깊은 혼란 속으로 빠뜨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믿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본성이 나쁜 사람을 미리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오랜 시간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며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삐뚤어진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그 4가지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은 더 이상 나쁜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으실 겁니다. 과연 어떤 특징들일까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본성이 나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죄책감을 이용하는 말투입니다. 본성이 나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비난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들의 말투에는 따뜻함도 없고 반성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방어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계산만이 있을 뿐입니다. 심리학자 수잔 포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조작하는 사람은 당신의 죄책감을 무기로 사용한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상대방의 감정을 뒤흔듭니다. 당신이 화를 내면 예민하다고 하고 상처받았다고 하면 과민 반응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과를 받으면 관계가 회복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성이 나쁜 사람은 절대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며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이 약해지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 말이 좀 상처가 됐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냐? 그 순간 여러분은 혼란스러워집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내가 너무 민감한 건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분명히 상처를 준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책감을 이용하는 말투의 무서운 점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고 피해자가 오히려 자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럴 때 문득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작가 가에타노 필라리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변명이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헤아립니다. 자신이 왜 잘못했는지 이해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상대방의 말투를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진심으로 사과하는 사람은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죄책감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래도 너도 이해해줘야지.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 내가 오해한 거 아냐?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들은 모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상처받았다면 그것은 진짜 상처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감정을 부정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사과는 말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본성이 선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에게 계속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 사과하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본성이 문제인 것입니다. 본성이 나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사소한 이득에 목숨 거는 행동입니다. 거스름 돈 몇백 원, 커피 한 잔값, 주차비 1,000원. 정말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작은 이익에 집착합니다. 손해보는 걸 절대 참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며 타인의 신뢰보다 눈앞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정직함이 큰 신뢰를 만든다. 사소한 순간에 보이는 태도가 그 사람의 전체를 말해줍니다. 작은 이득에 집착하는 사람은 큰 관계도 결국 손해와 이익으로만 계산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했는데 계산할 때마다 정확히 자기 목만 냅니다. 아니, 오히려 조금이라도 덜 내려고 합니다. 나는 물만 마셨으니까, 나는 밥만 먹었으니까 하면서 몇백 원, 몇천 원을 따집니다. 물론 공평하게 나누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태도와 집착의 정도가 문제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사람들의 일관성입니다. 회사에서 공용으로 쓰는 물건은 절대 자기 돈으로 사지 않습니다. 커피, 휴지, 간식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항상 누군가 사놓은 걸 먼저 쓰고 자기가 살 차례가 되면 슬그머니 피합니다. 약속 시간에 늦어서 택시를 타야 할 때도 조금만 기다려줘. 버스 타고 갈게 하면서 상대방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잠깐, 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할까요? 그들은 손해보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더 주고 상대가 덜 주면 그게 견딜 수 없이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라는 걸 알지만 항상 받는 쪽에만 서고 싶어 합니다. 베푸는 건 손해이고 받는 건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인격이 되고 인격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합니다. 사소한 이득에 집착하는 사람은 큰 것도 놓치게 됩니다. 친구를 잃고 신뢰를 잃고 결국 혼자가 됩니다. 본성이 선한 사람은 다릅니다. 손해를 봐도 웃으며 넘깁니다. 괜찮아. 이번엔 내가 낼게 하고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몇천 원보다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작은 이익보다 신뢰가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거리를 두십시오. 작은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큰 것도 결국 이익으로 계산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들은 언제나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손해라고 느끼면 관계를 단번에 끊어버릴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사소한 것에 너무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몇백 원 때문에 관계가 불편해지고 작은 이익 때문에 신뢰를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가진 게 없어도 나누는 것이 우리 선조들의 아름다운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진 게 많으면서도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기심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격이 됩니다. 본성이 선한 사람은 잃더라도 품위를 지키지만 본성이 뒤틀린 사람은 얻고도 관계를 잃습니다. 무엇이 진짜 이익인지, 무엇이 진짜 손해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소한 것에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작은 돈, 작은 약속, 작은 배려.
이런 것들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그 사람의 전부를 말해줍니다. 본성이 나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약자에게만 강한 태도입니다. 권위 있는 사람 앞에서는 공손하고 예의 바릅니다. 웃으며 고개를 숙이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조심스러움이 묻어납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약하다고 판단되는 순간 태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무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대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성품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드러난다. 본성이 악한 사람일수록 힘의 논리에 민감합니다. 그들에게 관계란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사람 대 지위입니다. 상대의 인격이 아니라 상대의 위치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 아닌가? 힘 있는 사람한테 잘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맞습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는 상대에 따라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예의와 존중의 기본선을 지키느냐,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언젠가 여러분도 그렇게 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과 관계를 유지해봐야 결과는 뻔합니다. 혹시 이런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회사에서 상사 앞에서는 항상 밝게 웃으며 열심히 일하는 척합니다. 그런데 신입사원이나 청소하시는 분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짜증 섞인 말투로 지시하고 실수라도 하면 크게 야단칩니다. 식당 직원에게는 반말을 하고 택시 기사님께는 고압적으로 굽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문제라는 걸 전혀 모릅니다. 오히려 자신이 똑 부러지고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자를 대하는 무례함을 효율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단순한 눈치가 아닙니다. 내면의 비열함과 비겁함에서 비롯됩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일관된 태도를 보입니다. 사장이든 청소 노동자든 교수든 학생이든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킵니다. 사실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애초에 힘 있는 사람에게 잘하는 건 계산이지 진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아무런 이득도 없는 약자에게 친절한 사람이 진짜 선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식당 직원, 택시 기사, 경비원, 청소 노동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목소리 톤이 달라지는지, 말투가 함부로워지는지,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지 관찰하십시오. 단 몇 분만 함께 있어도 그 사람의 본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지금은 여러분에게 친절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더 이상 쓸모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그들의 착한 모습은 진심이 아니라 계산된 가면일 뿐입니다. 본성이 선한 사람은 상대의 위치가 아니라 상대의 인격을 봅니다. 힘이 있든 없든, 지위가 높든 낮든 모든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결국 약자를 통해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초라한지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약자를 보호하지 짓밟지 않습니다. 본성이 나쁜 사람의 마지막 특징은 상대의 상처를 즐기는 심리입니다. 말 한마디로 상대의 표정을 바꾸는 것을 은근히 즐깁니다. 비꼬고 헐뜯고 팩트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찌릅니다. 그들에게 타인의 아픔은 자기 위안이 되고 누군가 울 때 자기 승리라고 느낍니다. 공감의 회로가 닫혀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은 인간성의 가장 어두운 면이다. 본성이 나쁜 사람은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아픔을 즐깁니다.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 힘든 일을 겪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진심으로 위로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진작 말했잖아. 그러니까 그때 내 말 들을 걸 그랬지. 겉으론 안타까워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안도하거나 심지어 즐기고 있습니다. 잠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본성이 나쁜 사람은 타인의 불행을 보면서 자신이 더 낫다고 느낍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똑똑해. 나는 저런 실수는 안 해. 역시 나만 한 사람이 없어. 이런 생각들이 그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타인의 고통이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더 끔찍한 건 이런 사람들의 말투입니다. 그 나이에 아직도 그러니?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살면 어떡해? 나 같으면 절대 안 그랬을 텐데. 팩트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독입니다. 조언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표정이 굳거나 눈물을 보이면 속으로 쾌감을 느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실패하면 위로보다는 분석부터 합니다. 그건 내가 준비를 덜해서 그래. 처음부터 무리였어. 내가 말했잖아. 안 될 거라고.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예측이 맞았다는 듯 흡족해합니다. 더 나쁜 건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있잖아. 그 사람 말이야 하면서 누군가의 불행을 흥밋거리로 소비합니다. 안 됐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재미있어 합니다. 그 사람의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왜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감정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이런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약점을 보여주지 마십시오. 힘든 일이 있어도, 고민이 있어도 그들에게는 말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것을 위로의 기회가 아니라 공격의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둘째, 거리를 두십시오. 상처를 즐기는 사람과는 가까이 지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행복할 때보다 불행할 때 더 기뻐할 것이고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 더 흡족해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무슨 관계를 유지하겠습니까? 셋째,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혹시 누군가의 불행을 보면서 안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의 실패를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인격을 망가뜨리는 행동입니다. 진짜 품격은 남의 실패를 이용하지 않는 데서 드러납니다. 누군가 넘어졌을 때 비웃지 않고 손을 내밀어 주는 것, 누군가 힘들어할 때 험담하지 않고 진심으로 위로하는 것. 이것이 본성이 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옛말에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서 기쁨을 찾는 순간,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잃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돕지, 짓밟지 않습니다. 결국 상처를 즐기는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됩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떠나고 신뢰는 사라지고 결국 그 주변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본성은 단어가 아니라 태도에서 읽힙니다. 타인의 아픔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갖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해시태그 인간의 본성은 말투에서, 습관에서, 타인을 대하는 방식에서 서서히 드러납니다. 한 번의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패턴은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죄책감을 이용하는 말투, 약자를 시험 삼는 태도, 사소한 이득에 집착하는 행동, 그리고 타인의 상처를 즐기는 심리.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바로
타인의 감정과 경계에 둔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군가를 의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차갑게 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본성이 선한 사람과 함께할 때 우리 삶은 더 따뜻해지고 더 풍요로워집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아는 사람, 약자를 존중하는 사람, 작은 것에 관대한 사람, 타인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은 진짜 좋은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혹시 그동안 본성이 나쁜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셨습니까? 혹시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뒤늦게 본성을 알게 돼서 실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더 지혜롭게 사람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신 주변의 말과 행동은 과연 어떤 마음에서 비롯된 걸까요?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잔잔한 호수에 물결이 퍼지듯 오늘의 지혜가 여러분 삶에 번져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호수였습니다.